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2023학년도 서울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기출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시험 범위는 복소수부터 원의 방정식까지고 아무래도 도형의 방정식 파트 내용이 중점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은 그냥 복소수 연산 문제고 실수는 실수대로, 허수는 허수대로 계산하면 솔직히 농담 아니고 이 정도는 초등학생도 풀겠죠. 자, 두 번째는 2차 함수 문제입니다.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 무슨 단원에 어떤 문제인지는 바로바로 나와야 돼. 그래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내신 문제 끝까지 다 풀 수 있습니다. 2차 함수 문제고 x축과 만난대요. x축과 만난 이 교점은 바로 근이죠. 근. x축의 이름은 y는 0이고 y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저 2차 방정식의 근을 얘기하는 거고 교점은 다행히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돼서 한 점은 마이너스 4, 한 점은 1임을 확인할 수 있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5겠죠. 자, 세 번째 문제요. 그냥 부등식 문제고 연립부등식 같은 경우는 수직선으로 문제를 푼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부등호 방향만 살짝 조심해주고 x 1로 넘기고 11로 넘기면 자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x 넘기고 마이너스 6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수직선으로 표현해주면 마이너스 3보다는 크지만 8보다는 작은 친구들 마이너스 3과 8 사이 애들이고 이렇게 빼주면 당연히 11 나올 거고요. 자, 쉬운 문제들은 빨리빨리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완전 기본 문제죠.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알 때 기울기가 3이고 1,2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는데 솔직히 1분도 안 걸리겠죠. 4번까지 푸는데. 그리고 요거는 복소수 문제에서 규칙 찾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은 기납법으로 찾을 수 있어요. 50제곱을 할 생각은 못하겠지만 일단 제곱을 먼저 해볼게. 제곱을 먼저 하면 1 빼기 i의 제곱이 1제곱 i제곱 하면서 사실은 얘네 둘이가 없어져요. 결론은 마이너스 i예요. 마이너스 i의 몇 제곱? 25제곱이겠죠. 자, 일단 마이너스는 25제곱 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i의 24제곱이 i가 4주기를 가지기 때문에 이 친구가 결국은 24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i. 따라서 a는 어차피 없고 b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나올 겁니다. 오, 큰일 날 뻔. a 빼기 b. 함정 카드가 있네요. 조심해서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초반부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슉슉슉 풀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6번 아주 전형적으로 유명한 문제죠. 일단 K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이고요. 중근 가진다. 판별식은 0이에요. 자, 판별식을 썼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 이게 0이 되고요. 전개다 하면 4 빼기 4ak 1 플러스 4b는 0. 자, 근데 이게 누구에 대한? K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 따라서 K랑 관계없으려면 K에 대한 1차식의 개수도 상수항도 모두 다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둘이 곱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나올 거고요. 그냥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쌤 왜 굳이 시험 범위가 복소수부터요? 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도 있을 텐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그래도 좀 중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뭐 다항식의 연산이라든지 인수분해 같은 내용들은 너무 솔직히 그냥 연산이잖아. 계산이니까 그 정도 빼고는 한 번쯤은 복습을 시키고 싶었던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방정식이라든지 함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은요.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근은 답이고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대입하면 성립해요. 그러면 어떻게? 알파랑 베타가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6은 0이고 같은 맥락으로 베타 제곱 빼기 베타 더하기 6은 0이에요.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근데 여기서 살짝 보면 알파 제곱이 넘겨서 정리하면 알파 요렇게 되거든요. 요거 대신에 알파 빼기 6을 대입하면 저 식이 결국은 요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대로 베타 제곱 대신에 베타 빼기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 통분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요렇게 이렇게 되고 전개까지 마무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근각이수의 관계 있죠? 근각이수의 관계에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분의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1, 알파 베타는 6. 그러면 1, 1, 6 다 집어넣으면 6분의 1 나옵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 함수죠. 함수는 아무래도 그래프 그리는 게 좋고, 교점은 근이고 근은 교점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이차함수가 x축 한 점에서 만난대요. 이 얘기죠. 중근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면 꼭지점에 y 값이 0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무튼 중근을 가지니까 한 점에서 만나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고요. 따라 마찬가지로 얘랑 어떻게 된대요?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요? 둘이 교점이 두 개여야 되죠. 교점이 두 개, 근이 두 개다. 그래서 x제곱 둘이 같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고, 살짝 넘겨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판별식 썼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큽니다. 되셨나요? 자, 일단은 이건 전개를 다 하면 9 빼기 4b 더하기 4거든요. 자, 어차피 a의 값 물어봤기 때문에 요 4b 보이시죠? 요거 마이너스 4b가 넘기면 마이너스 a 제곱이에요. 요거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맞죠? 그러면 정리하면 a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6a 플러스 13이 0보다 크기 때문에 a가 6분의 13보다 작고 정수 a의 최대값은 당연히 2가 될 거고요. 설명하느라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8번까지 푸는데 진짜 거의 2분 컷? 여러분들 충분히 2분 만에 풀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보실 게 9번이네요. 자, 9번 문제부터는 슬 어려워지고 있고요.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림 그리죠. 최대값이 0이라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근데 이 친구 gx라는 1차 함수가 있는데, 직선이니까 1차 함수죠. 2,0에서 만난답니다. 그럼 2,0에서 만난다는 거, 2,0은 gx도 지나가지만 fx도 지나가야 돼요. 그럼 여기가 2,0이라는 얘기인데, 저러면 fx의 꼭지점,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꼭지점의 좌표가 그대로 나오죠. 자, 그리고 gx도 어쨌든 2,0을 지나가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치면 이 정도 느낌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1,k는 이따가 써먹어야겠죠.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고, 9a는 k, 마이너스 3b도 k라는 두 개의 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자가 현재 3개란 말이죠. 식 하나가 더 필요할 거고, 오늘의 메인 DC가 여기 있죠. fx 더하기 gx의 최대값, 뭐까지 것 더해보도록 하죠. 실제로 이렇게 되고요. 정리가 조금만 더해주면 실제로 이 그림은 이렇게 되고요. 아마 이렇게 생긴 친구의 여기가 2고 여기가 요거의 근 a분의 2a 빼기 b일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건 계산 살짝만 더 하면 이 정도 느낌? 그럼 여기 x값이 누구냐면 그 중간인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y값이 2분의 9인데, 다시 얘기하면 요 함수 편의상 그냥 hx라고 할게요. 부르기 편하게.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hx라고 잡은 게 아니라 그냥 부르기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아무튼 저 함수에다 이걸 대입하면 그때 y값이 2분의 9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되겠죠. 대입해보면 어차피 2는 사라지고 제곱해야 되니까 4a 제곱분의 b제곱 a, b고 2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2a분의 b, 요 정도 느낌? 뭐 통분이 되나? 이게 2a분의 b제곱, 뭐야 이거? 아니, 그럴 리가 없나? 4a, 큰일 났고. 4a분의 b제곱 그리고 2a분의 b제곱, 뭐 계산하면 4a분의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다 그대로 아까 전에 구한 거 있죠? a, b를 대입을 좀 해볼 거예요. b 대신에는 마이너스 3분의 k를 집어넣을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k제곱, 그리고 a 대신에는 9분의 k를 집어넣을 겁니다. 자, 9약분, k도 약분,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k만 남는데 그 친구가 2분의 9라고 합니다. 양변에다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18이 나올 거고요. 그냥 계산이 조금 복잡한 정도, 귀찮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9번은. 자, 10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실수 K에 대하여, 이거 아마 K에 대한 어떤 CK에 대한 그래프가 필요할 거고,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서 한정적인 구간에서 2차 함수를 파악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K예요.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릴 거거든. 그래서 케이스가 3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이너스 1, 1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1보다 마이너스 2K가 더 클 때. 두 번째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인 경우.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인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인 경우. 다시 얘기하면 마이너스 2K보다도 마이너스 1이 큰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풀이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이 경우라면, 이 파란색 경우라면 최소값은 바로 누굽니까? 1 집어넣었을 때 값이에요. 저 함수를 편의상 fx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저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12k 플러스 1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이때 mk는 당연히 꼭지점이죠. 꼭지점이에요. 8k 빼기 4k 제곱. 세 번째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값이죠. 저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4k 플러스 1일 겁니다. 자, 이거 정리를 안 했는데 여기 k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 얘는 k가 아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2분의 1 사이일 때, k가 2분의 1보다 클 때입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f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m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3이고요. m 마이너스 1도 여기에 해당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11이고요. m0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m0은 그냥 0이네요. m1은 5고요. 자,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10까지 가면 되죠. m2는 9고, m3은 3 대입하면 13, m4는 17. 술 안 됐나? 자, 14, 3,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7. 여기까지 더하면 딱 10이네요. 그럼 누구까지? 4까지 더하면 10이 된다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거, 함수 그래프 이해해 줘야 된다라는 것과 케바케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10번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실 거 11번. 뭐 절대값이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고, 혹시 a가 3이면 저게 2차 함수가 아니고 1차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항상 0보다 클 수가 없어요. 1차 함수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항상 0보다 큽니다. 0보다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죠. 해당 사항 없고요. a 빼기 3은 일단 무조건 0보다 크죠. 0이 아니고서야. 그러면 그래프가 어찌됐건 저찌됐건 x에 대한 그래프를 생각했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이런 그래프고, 이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려면 둘이 안 만나야 되고, 만나지 않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마침 판별식 1차식의 계수가 2라서 반제곱 빼기 ac가 0보다 작거나 같고, 넘겨서 정리하면 이 절대값 두 개를 곱한 게 1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어지간하면 1보다 크지 않나요? 절대값 두 개인데, 그리고 자연수 a의 개수면 그냥 혹시라도 a가 3이면 안돼, 0이니까. a가 5여도 안돼. 그리고 나머지는 뭐 0만 아니면은 뭘 집어넣든지 간에 1보다는 크죠. 자연수인데. 그쵸? 그럼 3, 5 빼고 3, 5 빼고 아까 3은 여기서도 안 된다고 얘기했네요. 그럼 20 이하의 자연수 원래 20개인데 3, 5 빼면 18개겠네요. 자, 12번. 자, 12번은 어느 정도는 그림을 좀 그려놓는 게 이해하기 편해요. 그림이 엉망진창. 쉬워라. 잠깐만 비켜봐봐. 0,3 마이너스 1,5 그리고 1, a 플러스 2.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한 이쯤에 있을 수 있겠네요. 여기를 첫 번째 C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쯤에 올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C라고 합시다. 여기가 A, 여기가 B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 1번의 경우 AB 제곱, 그다음에 1제곱, 2제곱, 5 더하기 점과 점수의 거리 구하는 공식 쓰는 중입니다. 여기도 1제곱 a 빼기 1제곱 한 개, 이거의 제곱, 다시 얘기하면 2제곱 a 빼기 3의 제곱이요. 계산 다 하면 7 a제곱 빼기 2a, a제곱 마이너스 6a, 13 a제곱 없어지고 4a가 6, a가 2분의 3 가능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 너무 작게 그렸죠. 죄송합니다. 마찬가지로 요거 1제곱 2제곱 하면 5, 그리고 2제곱 또 a 빼기 3의 제곱, 이렇게요. 그게 1제곱 a 빼기 1의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2, 6a, 9, 18, a제곱 없어지고 4a는 16, a는 4. 따라서 2분의 3이랑 4 둘이 다 하면 2분의 8, 2분의 11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죠? 자, 다음으로 보실 건 13번 문제고요. 뭐 좌표 외분점 구하고 그냥 외분점 구하면 되겠네. a, b를 1대 3으로 외분한 거. 그럼 1에서 3을 빼고요. 잠시만, 일로 가지마. 그러면 1 빼기 3분의 1이랑 3이랑 곱하고 3이랑 5랑 곱한 걸 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1 빼기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9랑 곱하고 3이랑 1이랑 곱한 걸 빼면 되고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6, 뭐지? 6,6이 나온다고?
너무 쉬운데 이러면. 그리고 이번에는 BA를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반대로 쓰면 됩니다. BA를 1대3으로 해보면 1 빼기 3분의 1이랑 5랑 곱하고 3이랑 3이랑 곱한 거 빼고요. 1 빼기 3, 1이랑 곱하고 3이랑 마이너스 9랑 곱한 걸 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8, 2, 마이너스 14요. 2, 마이너스 14, 5, 1이요. 5, 1, 2, 마이너스 14. 4랑 16, 20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그렇게 대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잘못 썼구나. 아까 여기 66이라고 그랬는데 66이죠. 66. 그럼 16이지. 16. 큰일 날 뻔. 자, 이렇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평행사변형의 특징을 아셔야 돼.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2등분이 됩니다. 대각선이 2등분이 돼요. 그러면 현재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같습니다. 그럼 AC의 중점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0,3이고요. BD의 중점은 2분의 2 더하기 A, 2분의 3 더하기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 그리고 B는 3 이렇게. 둘이 더하면 1 나오고요. 됐죠? 자, 이제 15번 볼까요? 내접원의 중심. 그러니까 내심이죠. 그리고 내심의 작도법은 각 2등분 선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정확하게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2,1이 있고 2, 마이너스 1이 있고 C가 4,4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요. 그러면 AI, 누가 A인가요? 보세요. A를 지나가고 여기 어디 I가 있을 텐데 이 I의 작도법, 내심의 작도법이 각을 2등분한 겁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른 각 2등분선 정리에 따라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게 될 거고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4제곱 2제곱 하면 이것도 22루트 5 나오고요. 여기가. 그리고 저기 6제곱 3제곱 하면 36, 4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2대 3이에요. 요점의 정체 D는 D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점의 정체는 D는 BC를 2대 3으로 내분한 점입니다. BC 2대 3으로 내분하면 5분의 8 더하기 6 그리고 5분의 8 마이너스 3. 이것도 약분 안되네. 5분의 14,1 나옵니다. 되죠? 그럼 당연히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5분의 19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는 원의 중심의 좌표는 A, B라고 잡은 다음에 이 뭐라고 해야 되지? AP랑 BP랑 CP랑 같다고 해도 되기는 한데, 머리를 살짝 쓰면 한 놈이 마이너스 1,0고 한 놈이 3,0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원을 이렇게 지나갔다고 치면 계산을 좀 빨리 하려고 머리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현인데, 이 현이, 아이고 뭐야 이게 삐뚤빼뚤하잖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딱 수직 이등분한 요 라인에 중심이 있을 거예요. 그럼 중심의 좌표가 당연히 중간인 1,0에서 그대로 올라간 걸 거기 때문에 1,k라고 하면 생각보다 계산이 편합니다. 심지어 근데 얘가 또 1,4야. 여기는 0이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거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깔끔하게 돌아가죠. 계산이. 그러면 보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결국은 4 빼기 k. 그쵸?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2제곱 k제곱의 루트 c인 거죠. 따라서 4 빼기 k랑 이렇게 되고요. 양변에 제곱해서 정리하면 k제곱 없어지고 8k가 12, k가 2분의 3입니다. 여기 있는 k랑 다른 거예요. 그냥 여기 좌표가 2분의 3이라고요. 그럼 중심의 좌표는 1,2분의 3이고요. 당연히 2분의 3 빼면 2분의 5가 반지름이 되겠죠. 그럼 넓이는 당연히 4분의 25파이고요.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4분의 25. 이게 2분의 5에다가 4분의 10 더하기 4분의 25 하면 4분의 35 이렇게 나오죠. 사실은 기본적인 문제들이 오히려 대다수예요. 그렇게 아직까지는 어려운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서술형의 문제 어려운 것들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여기까지 잽싸게 풀고 서술형 문제, 서답형 문제를 얼마나 잘 푸냐, 이게 아마 시험의 관건일 걸로 보입니다. 자, 서답형 문제 1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규칙 찾는 거고 대입해 봐야 돼. 일단 1 플러스 i의 제곱을 해보면 이 친구가 아마 2i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2i의 n제곱을 했을 때 갑자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괜히 이론적인 거 뭐 k 4k일 때 4k 플러스 1 때 4k 플러스 2일 때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하면 안 돼요. 아니라고. 2 대입하면 이것도 안 돼요. 3 대입하면 이거 됩니다. 3일 때 돼요. 그리고 4 대입하면 또 안 되겠죠. 아마 7 대입해도 될 겁니다. 7 대입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아우 이렇게 될 거거든요. 7 대입해도 어때요? 되죠. 그 얘긴즉슨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애들 4개마다 딱 한 개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52 하면 4로 나누면 12잖아요. 12개 나왔고 나머지 2개가 좀 더 있기는 한데 그러면 50 이하는 12개가 다예요. 잠깐만, 4가 되나? 그냥 12개가 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서답형 2번. 안 넘어가도 되니까 좋다. 정수 AB라고 있고요. 항상 문제 잘 보셔야 돼요. 문제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B는 마이너스 20이랑 0 사이랍니다. 두 실근의 절대값의 B가 1대 2래요. 케이스를 나눠볼까? 자, 실근을 하나는 알파, 하나는 2알파라고 할게요. 두 번째, 하나는 알파, 하나는 마이너스 2알파요.
그리고 세 번째, 둘 다 음수인 경우. 참고로 그냥 양수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 그리고 여기 4번이라고 할까? 케이스 3번이 마이너스 알파, 2알파. 사실은 2번, 3번이랑 1번, 4번은 거의 같이 풀어도 풀리긴 하겠지만 괜히 학생들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저렇게 놓고 풀겠습니다. 자, B는 음수예요. 자, 지금 알파는 내가 양수라고 가정한 거예요. 둘 다 양수일 때. 그럼 둘이 곱하면 2알파 제곱인데 여기서 2알파 제곱이 근각에서의 관계에 따라서 B가 되는데, 그렇죠? 그럼 다 알파 제곱은 당연히 뭐예요? 양수잖아. 양수.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해당 사항이 없죠. B가 지금 음수인데, 물론 알파가 0이고 B가 0인 경우도 우기면 된다고 할 수는 있긴 한데, 이게 0이면 이건 0이고 0이니까 절대값의 B가 2배가 아니지. 그냥 0이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애초에 없어요. 뭐 마찬가지로 둘 다 음수일 때도 곱하면 어쨌든 2알파 제곱이고 알파는 실수기 때문에 실근이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게 B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결론. 되셨나요? 그럼 결국은 둘이 곱한 건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 B가 될 때밖에 없죠. 되셨나요? 그러면 B가 가능한 것들이 몇 개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천천히 하나씩 집어넣어 보면 되지 뭐. 알파가 1이다. B는 마이너스 2예요. 가능하죠? 알파가 2다, 알파가 3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정수 말고 다른 건 A도 정수라 그랬잖아. A도. 근데 얘네들 둘이 더해봐봐. 마이너스 알파죠.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A랑 같아요. 둘이 더해서 이거 알파죠. 이것도 마이너스 A랑 같아요. 근데 A가 정수라고 했으면 당연히 알파도 정수예요. 그럼 결국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알파 1 혹은 마이너스 1도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알파 2 대입하면 B도 4니까 마이너스 8, 알파 3, 18 되죠. 그리고 4면 넘어가지. 32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되고 이렇게 3개 나옵니다. 개수 물어봤나? 아니면 모든 정수 A의 값? 오케이. 그러면 알파가 1이다. 알파가 1이면 A는 1 가능하죠. 근데 알파는 내가 아까 1이라고 얘기했는데 마이너스 1도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1도 상관없고 대입하면 또 1 아니면 마이너스 1도 나오겠죠. 그리고 2 아니면 마이너스 2도 나올 거고 3 아니면 마이너스 3도 나오겠죠. 그럼 이거 다 곱하면 어차피 음수에 4, 9, 36 마이너스 36 나올 걸로 보입니다. 답은 마이너스 36이에요. 되셨죠? 자, 3번 볼게요. 3번. 뭐 그래프 그리는 문제네요. 일단은 1번부터 3번 1번부터 저 친구는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걸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가 원래대로라면 이거냐고,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면 음수네요. 이런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 친구를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요, x가 0보다 작은 부분을 지워요. 그리고 남은 부분을
대칭 복사해서 그릴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2분의 5거든요.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예요. 4까지 그린다고 쳤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이라. 일단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해 볼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3, 4, 마이너스 3이네요. 요쯤입니다. 그리고 4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16 음수예요. 여전히 여기까지 4. 실제로 그림은 요 정도까지로 그려집니다. 여기까지요. 자, 그럼 요 그래프에서 뭐야, 이거 사라졌어. 요 그래프에서 최대는 여기고요. 최소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3,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13입니다. 됐죠? 둘이 더하면 4분의 12,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고요. 자, 거의 같은 문제예요. 그래프 그리는 문제인데 2번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자, 절대값 있는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없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뭐 꼭지점 같은 거 왜 자꾸 찾냐면 꼭지점을 찾아야 그래프 그리기가 편하거든요. 이렇습니다. 9, 28, 15. 그러면 다소 사이즈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지나가면 3,15를 지나가는데 심지어 음수야. 너무 작은데 근데 이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에 y는 4x 플러스 a 그래프, 기울기가 4로 정해져 있는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지나갔을 때 4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한 이 정도 느낌으로 살렸다고 치면 만나는 점이 2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려서 여기를 지나갈 때, 정확하게 여기를 지나갈 때를 설정을 하면 교점이 3개고요. 근데 여기보다 더 크면 4개겠죠. 그리고 아마 이 A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으로 4점에서 만날 때가 아마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일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가 경계죠. 여기 지나갈 때랑 여기 접할 때가 경계입니다. 1번과 2번 사이에요. 자, 1번이라고 하면 이 친구가 누구를 지나갈 때, 아니지, 이 친구가 0, 마이너스 3을 지나갈 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고요. 이번에는 접하기 때문에 y는 4x 플러스 a랑 얘네 둘이 접할 겁니다. 접하면 넘겨서 정리하면 요 식이, 판별식이 0이에요. 반제곱 빼기 ac가 0이고요. 그럼 2a가 10, 2a가 10, a는 5일 때, 요때 a가 5일 때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럼 a는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 3이랑 5 사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이랑 5 사이가 나올 거고요. 이 문제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냈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문제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게끔 풀기도 풀고 공부도 목적에 맞게끔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잘 그려야지. y는 2x 빼기 5라는 친구가 있고 ab는 2루트 5랍니다. 위의 점이에요. 이게 2루트 5가 되려면 재밌는 점이 이게 어쨌든 기울기가 1대 2예요. 그러면 5k제곱이 4, 5, 20이기 때문에 k제곱이 4, k가 2가 나옵니다. 이거 k고 2k라고 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결국은 여기 값이 2랑 4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어찌됐건 저찌됐건 A의 좌표랑 B의 좌표를 뭔지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각각의 차이가 2랑 4 차이 난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C의 좌표가 있고 이걸로 만들어지는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저 C놈이 뭔지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는 어떤 2차 함수가 있다고 치면 이 위의 점이 t,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입니다. 되셨나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생긴 위의 점 C가 있고 이 ABC의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AB의 길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높이가 최소가 돼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게 평행해야 됩니다. 여기 C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평행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 친구는 기울기가 같아야 돼서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 친구는 누구랑? y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랑 접하고 한 점에서 만날 거고요. 판별식이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k는 4분의 3입니다. 이 친구 y는 2x 플러스 4분의 3이고요.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랑 해서 넓이를 좀 구해보면 이 친구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잡아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긴 하지만 이게 뭐 3,1 지나간다고 할게요. 3,1부터 어디까지? 이 직선까지의 거리 양변에다가 y 넘기고 정리해서 4 곱해도 되는데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르면 2제곱 마이너스 1제곱 3, 1 집어넣으면 5 플러스 4분의 3 그러면 저게 이게 높이입니다.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넓이는 당연히 밑변이 2루트 높이가 이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값을 해주면 4분의 23이 나오네요. 이게 맞나? 계산이 조금 별론데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아까 판별 쓸 때 짝수 공식을 쓰면서 이거 4를 썼네요. 이러면 안 되지. k는 0 나와요. k는 0 나오면 결국 0이었다는 거고 어차피 이게 5였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게 없었으니까 요렇게요. 높이가 루트 5분의 5고 밑변이 아까 2루트 5고 2분의 1까지 해주시면 계산이 오히려 편하게 되죠. 답은 그냥 5가 나올 겁니다. 되셨죠? 자,
일단 5번은 솔직히 문제가 별로지.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나? 일단 1,2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4,1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7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이거 열심히 연립하잖아요. 열심히 연립하면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친구가 중심이 1, 요거고 10 하면 25 이렇게요. 중심이 1,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 5짜리 원이 있고요. 이렇게 3x 빼기 1이 지나간다고 할게요. 만난 점 PQ라고 할 거고, PQ는 현이죠, 현. 현은 수직 이등분이기 때문에 일단 반지름이 5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따라 7, 6, 5 요거죠? 그러면 여기가 루트 10분의 5요. 그럼 피타고라스면은 25에서 10분의 25 빼면 2분의 50 요거네요. 루트 2분의 9, 45 이렇게요. 누가? 요 길이가요. 그럼 당연히 여기다 몇 배 하면? 현은 2등분, 수직 2등분이기 때문에 여기다 2배 하면 3루트 10이라고 나올 거고요.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요. 이거는 풀이도 써야 돼요. 무게중심의 좌표는 당연히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2번을 보시면 그리고 AB, AC 이건 아마 점의 좌표는 안 맞을 거예요. 내 맘대로 지금 찍은 거라서. 음, 2대1로 네분한 점이 나타나요. 아닌데, 잠깐만요. B의 좌표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C의 좌표를 이렇게 잡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B를 2대 1로 내분한 점, 요점의 좌표가 이렇다고 하고요. 그 AC를
2대 1로 내분한 점. 여기가 이렇다고 합니다. 그때 무게중심의 좌표를 물어봤는데 이게 노가다로 풀어도 되는데요. 무게중심을 구하는 작도법이 중점을 그을 겁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의 좌표도 여기가 2대 비율이 2대 1이 될 거고요. 똑같이 다 2대 1이기 때문에 결국은 요 점이랑 요 점도 같아요. 길이가요. 결국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 무게중심은 좀 전에 있었던 이 두 점의 중점이죠. 2분의 6, 2분의 0. 계산으로도 풀어도 되긴 하겠지만 계산 안 하고도 그림 그리면 다음과 같이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든 문제를 마무리 지을 거고요. 결국은 사실상 시간 싸움이에요. 큰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어려워서 못 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쉬운 문제들은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게끔 공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